자, 안녕하세요. 성빈학원 영어과 양소은입니다. 자, 이번 수원여고 시험이 끝났는데 좀 전반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좀 무난하다. 이제 이렇게 까다롭거나 엄청 어렵거나 그런 문항은 없었고요. 좀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험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 화면 자료는요, 제 개인 블로그, 이제 네이버에다 티거센 치면 제 블로그가 뜨거든요. 거기에 제가 올려놓은 분석 자료입니다. 그래서 한번 얼마든지 편하게 오셔가지고 쭉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은요,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설명은 안 하고 좀 어떤 특징적인 부분, 좀 조심해야 할 부분, 다음 기말 때는 이렇게 스타일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조심하자, 이런 부분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은 교과서 1과 2과가 들어가고요. YB입니다. 그리고 작년 2021 학년도, 올해가 아니라 이제 작년 겁니다. 작년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모의고사가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3월 모평이고요. 자, 1번부터 18번까지 전부 다 객관식으로 좀 골고루 문항이 나왔어요. 어떤 문법 위주로, 어휘 위주로 이렇게 나왔다기보다는 좀 전반적으로 골고루 모든 유형이 모의고사식으로 비슷하게 많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서술형은요, 1번부터 5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작이 좀 이제 2문항 정도, 그 다음 단답형이 한 3문항 정도 나왔던 점이 이번 시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어휘가 가장 까다롭게 나온 유형인데요. 왜 그러냐면 교과서 혹은 이제 모의고사 그 원문 있죠. 우리가 평상시에 공부했던 그 원문 그대로 암기했다가는 그대로 나오지 않은 그런 어휘가 되게 많았습니다. 특히 동의어로 출제가 되었다는 점이 이번 특징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어휘를 1번부터 5번 이 단어들을요, 좀 대부분 좀 적어도 4개 정도는 바꿔놨다는 것이죠. 근데 이 바꿔놓은 어휘가 동의어인지 아니면 동의어가 아닌지를 판별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뀐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거나 뭔가 풀지 못할 정도로 그런 문제 유형은 아니에요, 절대. 앞에 아까 전에 not 하나를 빼가지고 inappropriate 이렇게 바꾼 거, 그러면 not을 빼고 부정 접두어를 붙여가지고 당연히 동의어겠죠. 이런 건 정도는 학생들이 좀 무난하게 풀 수 있는 정도 수준이고요. 이제 교과서에 occupy로 나왔던 이 단어를 이렇게 take up이라는 단어로 이제 수거로 동의어로 출제됐다는 거, 이것도 사실은 학교쌤 또는 제 수업 시간에 언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C번, D번 이렇게 여기 3개 단어도 이게 이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이 정답 2를 고를 수 있는 거는 되게 쉬운 거예요. 이거는요. 왜냐면 앞에서 나왔던 단어가요, 이렇게 나와 있죠. corporate, 협력하다. 그러니까 협력하다랑 경쟁하다는 완전 다 반대말이잖아요. 그리고 이 단어 수준이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었기 때문에 설령 다른 어떤 선지에서 동의어로 나왔다 하더라도 요 정도 문제는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어휘 문제, 10번 문항이죠. 10번 문항 어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교과서에서 암기했던, 이거 모의고사죠. 모의고사에서 암기했던 이 지문 내용, 여기 단어가 전부 다 동의어로 나왔거든요. 근데, 디스트레스, 1번 이 디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어가 이런 식으로 suffering,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도. 그리고, 누가 봐도, 이 comfort라는 단어가 원래 문항에서는 discomfort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문제를 다른 선지에서 동의로 내도 정답이 되는 부분이 명백하기 때문에 설령 다른 곳에서 이게 동의어가 맞나 긴가민가 해도 워낙 답이 명백한 오답이기 때문에 요 정도도 역시 무난하게 맞출 수가 있었다. 근데 기말 땐 조심해야 돼요. 기말 때 요건 중간처럼 이렇게 좀 명백한 정답으로 이제 쉽게 답을 도출해낼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단어를 다 동의어로 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 학교쌤이 요번에 어휘를 동의어로 변형해서 프린트물 자료를 준 게 있거든요. 그거를 꼭 한번 보시고, 두 번째는 제가 준 자료 안에 역시 동의어로 표시된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를 같이 결합해가지고 보시면 완벽 대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자신있게 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법 문제는요, 좀 예상과는 다르게 좀 덜 까다롭게 나왔습니다. 분명 작년에 어법에서는 이제 접주동이라는 그 구조를요, 분사구문으로 바꿔서 이게 다르게 변형이 됐는데 그게 이제 오답인 틀린 문장이 아니거든요. 올바르게 변형이 됐어요. 그래서 좀 약간 까다롭게 문제가 출제됐었는데 요번 어법은요, 좀 무난하게 출제가 된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비교급 강조, 이 alot이라는 표현을 좀 다른 동의어로 even, still, far, 얼라, much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동의어로 변형이 됐던 반면에 요번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나도 그렇게 변형이 되지 않고 무난하게 출제됐다는 점이 이번 어법 시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오히려 까다로웠던 부분이 이제 독해에서 빈칸 문제가 좀 까다롭게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문제가 바로 이렇게 나왔던 점이죠. 분명히 이게 모의고사거든. 작년 모의고사에서 밑줄 친 이 부분, 형광펜 부분 있죠.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의미를 뜻하는 바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정답이 2번이었어요. 2번 보시면 알겠지만 get over, 극복하다. 어떤 거를 regret, 후회를 극복한다는 얘기예요. 다음 어떤 시기에 더 후회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런 시기가 되었다. 그런 표현이 이 지문의 내용이었는데 이 2번의 이 문장을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get the benefit. 같은 말이거든요, 사실. 그 후회를 극복하다는 얘기는 그 후회를 극복함으로써 나에게 어떤 교훈, 어떤 이득을 취하겠다. 그런 내용과 같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까 나왔던 원문 그 내용이 이렇게 설령 바뀌었다 할지언정 이 문장을 해석이 됐더라면 설령 이 benefit라는 단어 또 이게 어려운 단어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변형이 있었지만 그래도 해석을 했더라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어떤 약간 당황함에 대한 처음 내가 외웠던 문장이랑 조금 다른데 이거 혹시 함정 아니야? 이런 어떤 의심으로 인한 어떤 당황함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뭐 이게 못 맞출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요번 두 번째 요 빈칸도 마찬가지예요. 요 12번 빈칸 문제도 사실은 이렇게 여기 위에 메뉴 중앙수 표시되어 있죠. 자, 이렇게 문제 원래 원문입니다. 이게 원문으로 나왔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take into hands 이게 다루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직접 스스로 다루다. 근데 이 take라는 이 단어를 수거를 이용하지 않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deliver. 이 deliver라는 단어도요. 물론 이제 뭐 배달하다 뭐 그런 뜻도 있지만 이게 어떤 대상에 대해서 다루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쉬운 단어이지만 만약에 이 다이어로 접근했을 때 deliver가 다루다라는 뜻을 몰랐어요. 이런 학생이 있었더라면 조금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기본 어휘력이 있는 학생들은 이 문제는 무난하게 맞출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13번 빈칸 문제도 역시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accept, 받아들이다, 인정하다. 분명히 이건 교과서 내용인데 내용을 보자면 모든 거를 할 수 있다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든 거를 다 우리가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빈칸으로 빵 뚫어놨어요.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빈칸에 대한 정답이 4번이었어요. 그래서 inevitable, that 이하는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that 이하는 불가피하다는 얘기니까 피할 수 없다는 얘기죠. 피할 수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that 이하 내용도 우리가 cannot do well, 잘 할 수 없다. in every area, 그 다음에 your life, 너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잘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아까 전에 봤던 그 모든 거를 다 할 수 없다. 그 내용과 같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령 이제 inevitable이란 단어를 몰랐다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정도 단어는 고등학교 1학년 기본 어휘이기 때문에 조금 기본 어휘력에서 좀 부족했다 싶은 학생은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렇게 가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술형 영작 1번 문제는요 좀 이제 나올 만한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기출 문제, 제가 평상시에 빅데이터라는 자료를 나눠주는데 이 빅데이터 자료는요 이제 수원 요거 시험범위에 해당되는 그 교과서 모의고사를 다른 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냈는지 이런 문제를 지금 다 모아놓은, 전국적으로 다 모아놓은 자료거든요. 그 문제를 풀어봤을 때 요 문항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뭐 심지어 변형된 것도 아니었고 요 지문 자체가요.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암기했더라면 심지어 학교에서도 강조 구문 나온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당연히 암기해야 할 때 되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암기했더라면 맞출 수 있는 그런 영작 문제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서술형 2번 같은 경우는 좀 까다로운 편이었습니다. 이제 요 지문인데 이제 요 지문을 다 내용을 읽고 나서 이런 식으로 아래 이제 요약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요약한 내용이 윗글의 내용 맞게끔 본문의 단어를 이용해서 이제 A와 B의 빈칸을 채우는 단답형 문제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내용을 숙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갈 이 문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또 해석이 돼야 되고, 그 해석에 맞춰서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 이 단어에 대해서 윗글에서 찾았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약간 놀란 점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빅데이터 그 자료에서 객관식 문제랑 거의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예. 원래 이렇게 요약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굉장히 유사하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넌지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학교쌤이 다른 학교에 대한 어떤 기출 문제를 분명히 보고 있구나. 그래서 그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살짝 응용을 하고 있구나. 요거에 대해 제가 살짝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술형 3번 같은 문제는 이렇게 윗글의 내용, 개구리의 특성 두 가지, 이거 본문에서 충분히 이제 말했던 내용인데, 이 부분은요 제가 나눠줬던 자료에서 이렇게 이제 피부를 통한 호흡이라든지 물속에 알을 낳는다, 이런 이유에 대한 얘기 언급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좀 뭐 영어로 영작하는 것도 아니고 한글로 해석을 하는 거, 한글로 이제 답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좀 무난한 문제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서술형 4번은 도표 문제로서 역시 이것도 무난했고, 5번 문항이 요거는 제가 엄청 강조했어요. 이게 이제 모의고사 30번 지문, 이게 원문인데, 이 지문 안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도치 구문과 이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수업 시간에 제가 되게 강조했어요. 이거 별표까지 치면서 이건 나올 거다. 이 지문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 두 문장은 반드시 시험에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따 따로 영상을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 왠지 이 지문은요, 9번 지문, 일단 9번 별표, 9번 꼭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8번도 아까 별표 쳤죠? 통째로 암기하라고. 30번 지문은요, 학교에서 반드시 시험 범위에 들어갈 겁니다. 저거 안 들어가면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시험 자체가 좀 분명히 변형은 됐지만, 그 변형이 까다로운 편은 아니었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기본 어휘 실력을 갖췄더라면 처음 보는 어떤 그 단어에 대해서도 좀 무난하게 풀 수 있지 않았나 했는데, 이번 시험에서 좀 기본적으로 문법이 좀 취약한다든지, 그리고 기본 어휘력이 부족한 학생들은요, 지금 이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그리고 다음 기말까지 분명 시간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 대비 들어가기 전에 한 2주 정도 좀 기본 문법이라든지 어휘를 좀 충분히 끌어올린 상태에서 내신 대비를 들어가면 분명히 기말 때는요 고득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상 수원여고 분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